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의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이 암에 걸릴 확률이 37.4%였으며 남자 80세에는 5명 중에 2명, 여자 기대 수명 86세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80대까지 기대 수명대로 쭉 살 수 있다면 우리 3명 중, 내 친구들 2명 합쳐서 3명 중에 1명씩은 다 암에 걸린다는 사실인 거죠. 이 암이란 녀석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데도 현대의학에서조차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 암. 이 암이라는 질환은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도 있어서 위암과 같이 점차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는 암들도 있고요. 반면에 아직까지 폐암, 췌장암과 같이 여전히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진단이 되더라도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알려드렸던 질병의 예방법 말고 이제 막 암을 진단받았을 때 특히나 비용 걱정들이 참 많을 텐데요. 중증 환자의 혜택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중증 환자의 혜택 중에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분께는 각 질병의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약 0%에서 10% 정도로 감면해드리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통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자기의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되는데요. 그 혜택이 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5년간 5%만 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진료비와 치료비가 든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본인 부담률은 30% 정도로 300만 원 내외의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암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요, 본인 부담률이 5%만 적용되기 때문에 총 1,000만 원의 비용에서 단 5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그러한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환자도 보호자도 치료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산정특례 적용 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와 치료비에 해당되며 이 특례가 암의 경우 5년간 지속되는데요. 이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해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요, 이 산정특례 혜택이 제외되고요. 식대나 상급병실 입원료와 같이 특정 항목은요, 5%가 아니라 개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산정특례 혜택이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대상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질환자와 희귀 결핵 질환자를 포함한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증 질환자에는 진료비의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을 진단받은 환자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될 경우에는 중증 환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중증 질환에 걸려서 산정특례 대상에 적용 대상자라면 당연히 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셔야겠죠. 먼저 의사가 병원에서 암이나 혹은 다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로 여러분을 진단했을 경우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요, 병원 내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암이 확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병원에서 이 산정특례 등록을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이 암 진단이 됐는데도 진료비나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이 산정특례 등록이 늦어졌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 업무과로 가셔서요, 제가 암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등록이 돼야 되는 환자인데 잘 되어 있나요? 제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산정특례 등록이 늦어져서 초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더 내고 있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단,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서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정특례로 등록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요, 장염이나 감기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목적이 해당 암과 같은 산정특례 질환이 아니라면 본인 부담금 감면의 대상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꿀팁으로는 암 진료를 받았거나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면서 감기나 장염에 대해서 같이 치료를 받는 경우는 합쳐서 산정특례 감면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이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암이나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우리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고가의 비급여 약제나 비급여 첨단 의료기술 비용이 매우 부담돼서 문제시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최근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기존의 비급여로 적용되던 초음파, MRI, 특수 면역 항암 치료제 등 많은 항목이 중증질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되도록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관자의 중증환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기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근로 능력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중증질환 그리고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특례를 적용시켜 주는데요. 역시 이 의료급여자도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되도록 개선되어 있어서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산정특례 대상이 등록이 되면요, 먼저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면제해 줍니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료 시에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 부담률도 5%로 경감해 줍니다. 단,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두 번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다만 뇌혈관과 심장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짧아서 별도의 자격 절차나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차 의원, 2차 의원, 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혜택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오늘은 중증 환자 혜택 및 산정특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증 질환을 진단받아서 안 그래도 속상한 마음,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꼭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받으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고 완치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차액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거나 이 본인 부담률 혜택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암 치료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1인실, 2인실 같은 상급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 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고자 할 때 6인실이나 5인실 병실에 입원하고 싶지만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 상급병실을 택해야 될 때 그 상급병실 비용은 산정특례 제도에서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병실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치료하기 전까지 병실이 날 때까지 병원 주변에 요양소나 아니면 그냥 호텔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그냥 지내시다가 그리고 입원실이 겨우 나야지 입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행이라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에서는 이 상급병실 차액료나 그 일부에 대해서 약관에 따라서는요, 암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비도 역시나 보장해주고 있어서 꼭 암 환자들 역시 미리 암 진단이 되기 전에 실손보험은 꼭 들어놓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또 이 산정특례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병원에서 미스해서 좀 늦게 등록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해서 처음 진료비 냈던 부분도 5%만 낼 수 있게 감면해주고 그 일정 부분 남는 부분은 환급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산정특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